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박종효 후보부터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게 저는 공약을 9월 이동에 있는 88 올림픽 기념관을 좀 전면 재개발을 통해서 좀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좀 조성하자고 했고요. 물론 2020년 21억, 2021년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서 현재 한 5, 6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올 하반기에도 인천시에서 재정 투용자 심사를 통해서 한 시비 국비 포함해서 한 44억을 좀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투자를 할 계획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미 리모델링 예산으로 한 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입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개발한다는 게 그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라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혈세인데 그거를 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그 주변 지역이 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그 지역은 또 재개발 지역에 좀 빠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후보님과 같이 출마한 또 그 당에 소속하는 분께서 어떤 공약을 내셨냐면은 후보님께서는 88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후보님과 같이 출마한 모 후보께서는 그 9월 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곧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은 또 대규모 토목 사업이 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대규모 토목 사업을 병행하려면 제가 봐서 지금 우리 시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입하는 한 50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 주민들도 좀 요구하고 있고, 그래 좀 기존에 들어간 예산 한 50억 정도가 되지만은 아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하로 집어넣으면은 그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간 예산을 충분히 상기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보님께서는 계속 좀 리모델링을 좀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88 체육관 관련해서는 우리 전임과 현 이강호 총장께서도 이제 우리 박종효 후보님과 같은 공약을 냈다가 사실은 이제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도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 소통 대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간석 3동 쪽에도 지하 주차장을 학교 아래쪽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제가 취임하자마자 주차와 그다음에 이면도로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이러다 시간이 다. 예. 지하 공간 주차장 활용 그건 후보님하고 저하고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병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4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실 제가 우리 박정희 후보님 정말 존경하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도 같이 만나면서 서로 정말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 박정희 후보님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감이 들 만한 오늘 토론회가 되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꺼낸다라는 게 좀 많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어떤 검증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박정호 후보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공직자에게 그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그 청렴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께서 민선 8기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오시면서 국회 경력 20년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유능함을 좀 알리고 다니셨지만 실제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회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16년 2개월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의 중요한 요소인 그 경력사항을 이제 풀려서 좀 허위로 그 알리신 건 아닌지 예.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제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후보자 그 공개자를 보면 이제 음주운전과 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 받으셨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4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런 그 이 경력 혹시 이게 부풀리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좀 큰 문제지 않냐 싶어서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좀 제보가 들어와서 또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질문 드립니다. 우리 박 후보자님의 그 과거 현재의 모습들을 또 저는 그 정직과 청렴이라고 이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자께서 뭐를 준비해 왔냐고 해서 공격을 할 거를 가져오셨냐 해서 제가 방어를 할 거를 가져오셨군요. 제가 그 선거를 수도 없이 치러봤고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력 부분, 학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부분을 절대 허위로 부풀려서 과장하려고 했던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3월 18일 그 국회에는 선관위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선관위 직원, 파견 나온 선관위 직원한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배준영 의원실에 있었고 저희 지역구에 저 대선을 치르려고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서울 직원한테 뭐 운동복의 문구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 한번 이하는 또 뭐 남동구청장을 운동복에 표기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국회 근무 경력을 국회 입법 정책 경력 20년이라고 표현 가능한지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2020년 5월부터 2012년 5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 2020년 5월부터 2020년 3월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횟수로 개월수는 틀리지만 횟수로 20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예. 더 이상 발언 기회는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라는 말씀도 지금은 더 이상 안 되겠는데요. 예.